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대한불교진흥원의 구상진 이사님 불교방송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구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구상진 이사님의 스승이시죠. 취현 황산덕 박사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먼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취현 황산덕 박사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먼저 행장을 좀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세속 양력으로 말씀드리면 황 박사님은 1917년에 평양 부근에서 출생하셔서 평양 고보를 거쳐서 경성제대 법문학부를 졸업하셨고 일본 고등 문관시험 사법과 행정과를 합격하셨습니다. 네. 해방 후 미 군정청 보건위생부 법제관 고려대학 법학 교수를 하시다가 1952년에 서울법대 조교수로 임용되셔서 형법과 법철학을 강의하셨고 서울대 제1호 법학 박사 학위도 받으셨습니다. 네. 성균관대 법정대 학장과 총장 그리고 제24대 법무장관 제22대 문교장관도 역임하셨고 네. 학술은 회원 형사법학회와 법철학교 회장 불교진흥원 이사장 등도 역임하셨습니다. 제가 불자하시면서 사회의 명사로서 많은 활약이 계셨습니다. 네. 법무장관 또 문교장관 역임하시고 또 대한불교진흥원의 제2대 이사장을 역임하신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상진 이사님과는 이 대학 시절 어떤 학연으로 인연이 있으신 거죠? 네. 법학상의 사제관계는 제가 재학 중에는 황 박사님께서 서울법대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물리대 법학개론 강의를 출강하고 계셔서 제가 그걸 찾아가서 한 과목을 수강한 일이 있고 네네. 그 외에 직접 법학을 배운 것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65년경부터 89년 별세 때까지 20여 년간 룸비니회라고 하는 학생 불교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지도를 받았고 네네. 제가 형사법과 법철학 분야 교수로서 황 박사님의 교과서와 학술 자료를 많이 활용했고 네. 또 제가 황 박사님의 후배 법조인이기도 하므로 여러 가지로 관련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학교 후배이시기도 하고, 네네. 또 후배 법조인이시기도 하시고, 네. 또 불가의 어떤 단체의 또 후배이시기도 하시고, 네, 여러 가지 인연이 이제. 불가 단체에서는 제가 정확한 제자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최근에 황산덕 박사님의 삶을 조명하는 글을 대한불교진흥원이 발행하는 불교 문화의 기고를 이제 하셨지 않습니까? 네. 예, 제목이 이 시대의 대보살행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먼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황 박사님의 양력과 불교계 인연 및 활동 또 특히 이 불교 관련 저서와 논문을 소개한 것입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그런 자료가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것을 네. 이사님께서 이제 모아서 이렇게 두 회에 나누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취현 황산덕 박사님에 대해서 이제 조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좀 불교와의 인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네,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실까요? 네, 광복 후에 이제 길상사 자리 저택에 집에 그게 왕실 소속 집이었던 모양인데 네. 아주 방대한 양의 불경이 있었답니다. 아하. 그래서 그걸 이제 이분이 공부를 좋아하시니까 네. 그 불교 성적을 우연히 이제 하나하나 읽다가 네네. 이 불교 책을 아주 많이 읽은 모양이에요. 네. 그때까지는 그냥 지식으로서 읽으셨는데 네네. 6.25 중에 아들을 두 사람이나 아주 안타깝게 연달아
읽게 되면서 네. 예를 들면 뭐 지금 금방 그 같이 나오다가 아들이 죽는다든지 네. 이렇게 된 모양이에요. 네. 네. 그러면서 윤회라든지 무상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느끼셔가지고 네. 네. 이 법륜사에 이제 다니셨는데 사관동에 있는 그 법륜사예요. 네. 삼청동 골목이죠. 네네. 근데 그때 이제 1955년에 그 이 대통령께서 그 대처성 관계 그 유신을 하셔가지고 예. 그 비구 대처 분쟁이 격화가 되었는데 네네. 법륜사가 대처성의 본거지가 됐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조계사로 이제 그 황 박사님 저를 옮기게 되었고. 제적 사찰을 옮긴 셈이죠. 네. 그때 그 비구 쪽 대표가 그 5분이 계셨는데 그 총 대표가 효봉스님이셨던 모양이에요. 네. 송광사. 네. 송광사에도 뭐 계신 적이 네. 계시고 효봉스님. 네. 네. 그 효봉스님이 황 박사와 그 평안도 그 양덕이라고 하는 그 동향 출신이신가 봐요. 아하, 그런 인연이 있었군요. 그리고 이 또 그 효봉스님도 법조인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제 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네. 근데 효봉스님이 그 황 박사 부인을 보고. 네네. 자기가 이제 그 속가에 딸을 두고 출가하셨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황 박사 부인을 자기 딸인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럴 정도로 닮았나 보죠. 효봉스님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황급히 몸을 피하고 이런 일이 생겼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딸이 아닌 걸 알고는 뭐 그런 인연으로 하여튼 두 사람을 다 속가 상자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군요. 유발상좌. 예. 그 황 박사 부인도 황씨인데 황이선 여사인데. 네. 그분한테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대법선이라고. 네. 그렇게 법명도 주시고. 네. 그때부터 이 대법선 께서는 이 정화운동에도 많이 참여를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황 박사님은 그 청담스님하고 그 이제 그 비유대처 그 과정을 보면서 네네. 젊은 불자들이 더 많이 그 개발이 그러니까 더 많이 젊은 분들을 불교로 많이 인도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을 내려가지고 네. 그 청담스님하고 두 분이 이제 힘을 합쳐서 황 박사는 교수니까 이제 대학생이나 학생들에게 영향이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청년 불교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그래서 이제 그 현실적으로는 그 룸비니 활동으로서 그 어느 정도 그 정리가 된 편인데. 아, 예. 이 룸비니에도 뭐 그 형식적으로 종정이 계셨는데 초대 종정이 청담스님이고 네. 2대가 서홍스님, 3대가 성철 스님이셨고 네네. 그 이후는 종정이 없어요. 네네. 그다음에 황 박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총장을 하셨고 네. 그 이후엔 총장이 없죠. 그런데 그 황 박사님 법명 그 취자 현자 이 풀을 취자 금을 현자는 76년도에 그 통도사에서 경봉 스님으로부터 받으셨다고 합니다. 네. 뭐 그렇게 불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 참 여러 가지 인연이 모아져서 네. 한 사람의 그 지도자 네. 또 한 사람의 제가 불자가 탄생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네. 좀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기고문에 보면요. 네. 기고문에 보면은 황산덕 박사께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불교 신행을 하게 된 것은 1962년에 이게 투옥됐을 때부터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 당시에 그때는 뭐 그 신문사에 주필할 사람들도 별로 그 자원이 없으니까요. 네네. 서울법대 교수님들이 여러 신문사에 주필을 맡으셨어요. 네네.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동아일보 주필의 논설위원을 맡아 계시면서 네. 그 당시에 그 소위 삼공화국 헌법이라는 걸 제정하는 때였기 때문에 네네. 그 헌법 제정에 관해서 학자들이 또 황 박사님 법학자시니까 그 논설을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서
황 박사님이 그 혁명정부의 계엄 방침에 대해서 좀 뭐 조언이라고 할까 비판이라고 할까 이런 글을 여러 차례 썼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마지막에 문제가 됐던 게 이 국민투표는 만능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그 사설인데요. 아. 그러니까 국민투표만 한다고 해서 그 헌법 절차를 다 지키지 않고 개헌을 해가지고는 유효한 개헌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실제로 그 당시에 국회는 해산되고 국가적인 최고회의가 입법 기능을 다 수행하고 있는데 네. 황 박사가 하시는 말씀이 법학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그 혁명정부로서는 그 처리하기가 곤란한 주장이었을 수는 있겠어요. 그렇죠. 앞서간 주장이셨죠. 굉장히 앞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일로 그 반혁명이라고 해서 이제 마포교도소 그 옛날에 뭐 서대문 형무소라고 하던데 네. 그 당시 이름은 개명이 돼서 마포교도소로 돼 있었는데 네네. 거기에 구금이 돼서 몇 달간 네. 구속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속 기간 동안에 뭐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그 천수경 금강경 독송을 하고 재판 받지 않는 날은 하루 종일 참선을 하고 뭐 이렇게 지내신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지내고 특히 이제 황희선 여사가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 예, 그때까지는 황희선 여사도 금강경 읽으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렇게 열심히 안 읽었답니다. 아, 예, 예. 그런데 하루에 이제 7번씩 읽으라고 해가지고 뭐 저녁에 다 설거지 마치고 읽으면 처음 읽으면 새벽 몇 시가 되고 이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금강경 7편을 읽을 때 갑자기 그냥 완전히 그 천지가 다 없어지고 앞이 그냥 그 완전히 그 트이는 그런 그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황 박사님 석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지 네. 그 이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뭐 외국 여행을 가든 하루도 아침 예불을 그러지 않으시고 네. 천수경과 반야신경 하시고 금강경을 한 번 이상 독송하시고 또 그 계율 중에서 특히 은행일치를 중시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분이 학설적인 이런 학문적인 설명은 많이 하시는데 네. 평소에는 별 말씀이 없었어요. 네네. 아주 은행에 아주 일치하게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이제 부처님 법으로서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인연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황상덕 박사님의 이 불교계 활동도 좀 그 조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저술 활동, 네. 글도 굉장히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어릴 시절에 그 나가르주나 존자 네. 그 중론성 번역한 걸 저도 이제 읽고는 했는데 네. 그런 주요 저서를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신다면은 네. 원체 많아서 예 요약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불교에 관한 단행본으로서는 네. 불교 교과서도 쓰셨고요. 아하. 그 말씀하신 지금 나가르주나의 중론성도 번역하셨고. 네네. 그다음에 삼현학이라고요. 삼현이라는 것은 유불도를 말하는 겁니다. 네네. 유불도 전부를 통섭하는 책도 쓰셨고. 아 예예. 그다음에 그 유불도라는 도교 이야기죠. 네. 그리고 열애장과 창조주의 복귀라는 책이 이분께서 쓰신 상당히 그 독창적인 책이시고요. 예예. 그 외에 원효 열반 종료라는 책도 쓰셨는데요. 이 복귀 책에서는 네. 그 첫 테마가 이 복이라는 게 우리 광복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돌아온다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우리 그 예컨대 단군에서 개국이 됐다고 한다면 일제에서 국권을 상실했을 때 한국의 그 한 역사 주기가 끝났다고 황 박사님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광복에 의해서 돌아왔는데
그게 복이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돌아온 이후의 그 역사가 처음에 이걸 책을 낼 때 무엇이 돌아오나로 내셨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그 광복 이후의 우리 민족이나 국가의 운명이 무엇일 것인가를 주로 말하는 경향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가진 우리 신성의 근본인 열애장을 발휘를 해서 네네. 진정한 역사의 창조자로서 대처를 해 나감으로써 역사를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종류의 결론에 도달하는 건데 네. 그렇게 간단하게 된 것이 아니고 네네. 그 많은 주역의 배상도 설명이 있고 네네. 미래에 대한 이분이 이걸 혼자서 쓴 게 아니고 예, 예. 그 당시에 김범부라고 역학 전문가가 있었어요. 네네. 그분하고 이학영 교수를 포함한 그 석학들 여러 명이 근 한 5년 이상을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쓴 책입니다. 네. 그런 책이고요. 네. 그 외에도 글로는 이제 예컨대 왜 불교를 믿게 되었나 나의 제가 수행 사찰 재산의 네. 운영, 불교와 정치 법률 사상, 구원의 불교적이며 본질, 네. 불교 법철학, 진예와 창조 예. 등등 엄청난 저술도 예, 많았고요. 굉장히 많은 걸 다 하고 소개할 있었습니다. 수는 없고 네. 또 형법 학자로서도 학술 활동도 꽤 많이 이제 네. 예, 하셨잖아요. 네. 그 형법은 총론과 강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총론은 이론 체계인데 예. 그 당시까지는 60년대까지는 일본 법학의 그 남아있던 체계를 가지고 그 형법학이 되고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게 이제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모자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에서 새로 이제 발전한 그 형법학 체계를 황 박사님이 직수입을 해가지고 예. 그것으로서 그 우리나라의 형법 총론 이론을 황 박사가 완전히 그 변혁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오늘날의 한국의 형법학은 그 토대 위에서 지금 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법철학자로서도 그 오늘날의 그 현대의 한국 법철학의 그 토대를 구축하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불교계 활동 또 대사회적인 활동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이제 자세하게 소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우선 이제 불교계 활동에서는 아까 룸비니회 총장 네. 하신 부분, 그 다음에 대한불교진흥원 제2대 이사장으로 네. 오늘날에 이 현재 이 다보 빌딩을 매입하는데 네. 역할을 하셨다 하는 네.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네. 예, 예. 그 아까 그 조계동단 출범에서도 많은 그 효봉스님을 도와서 많은 활동을 하셨고, 네네. 그 룸비니에서도 저도 우선 룸비니 출신입니다만은 룸비니에서도 예. 사람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불교진흥원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네. 그때가 그 12.6 이후에 그 12.6 이전에는 구태여 씨가 이사장을 하셨는데 네. 12.6 이후에 황 박사님 맡으셔가지고 네. 꽤 여러모로 까다로운 점이 있었는데 네. 이분이 그 진흥원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그 역할을 하셨고 네. 네. 통일 법요집을 만들어서 이 불교 성전 5만 부를 전국에 무상 배포하기도 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불교 회관 지금 우리 쓰고 있는 이 다보 빌딩하고 네. 이 불교 방송국 건립에 관한 계획을 다 수립을 하셔가지고 네. 네. 그 시행은 이제 후임 이사장 장상문 이사장님께서 시행하셨는데 네. 네. 이 건립 계획이나 기본 그 자금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다 그 황 박사님이 만들으셨다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외에도 네. 대한불교 청년회라든가 네. 대학생 불교 연합회라든가 각종 단체 지원하는 네. 그런 활동이 굉장히 많으셨다. 네. 네.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그 특이한 게요. 네. 그 부처님 오신 날 재정과 관련해서 네. 네. 황상덕 박사님의 역할이 컸다. 그 얘기가 있던데 소개를 좀 해 주실까요? 네. 자꾸 하셨는데 용태영 변호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렇죠. 이분이 73년도에 불탄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해달라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네네. 1, 2심에서 다 지고 대법원에 상고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네네.
그런 상태로서 75년 1월 달에 국무회의를 마친 뒤에 그때 이제 그 황 박사님은 법무장관이셨던 모양인데 네네.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회의 안건을 마치고 나서 불탄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올리면 무조건 결재하겠다고 말씀하신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논의가 됐는데 그 논의를 하니까 이제 그 중에 한 국무위원이 그 인도 사람이 교주인 종교에 대해서 공휴일을 만들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된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황 박사님이 이 유태인이 교주인 종교는 공휴일이 돼도 되느냐 뭐 네. 이렇게 따지신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국무위원이 크리스마스는 일제 때부터 공휴일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황 박사님이 이제 그 당시에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로서 공휴일이었던 것이 아니고 네. 대정이라고 일본 천황이 있었어요. 소아의 그 진이죠. 그렇죠. 그 대정 천황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그걸 공휴일을 했는데 대정 천황 제사가 없어진 이후로는 그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또 경제건설을 이유로 반대를 해서 경제가 그렇게 걱정된다면 크리스마스도 없애자 이렇게 했답니다. 네, 아주 지혜롭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 아마 김종필 씨가 총리였던 모양인데 네네. 그분이 5월 5일을 공휴일을 하자는 의견도 많이 있으니까 네네. 어린이날과 석탄일을 함께 공휴일로 하면 이 타 종교도 반발이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중재를 하신 거군요. 중재를 한 모양이에요. 네네. 그래가지고 공휴일됐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참 알려지지 않은 요즘에 이렇게 사회 원로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그럴수록 황산덕 박사님, 뭐 또 용태용 변호사님 이런 분들에 대한 그리움이 더 이렇게 커질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그 황 박사가 세속의 그 온갖 번뇌를 마다하지 않으시면서 선생과 같은 기계와 지혜로 치열한 삶을 사셨던 이 창조적 지성인이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석학으로 꼽히는 이항영 박사는 황 박사 유고집에 유고집 그 이름이 법과 사회와 국가인데요. 그 머릿말에 그는 지금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인류에게 인간의 본성의 복귀를 외쳤으며 그의 복귀 사상은 동양의 유교 사상과 불교 사상을 결합시켰을 뿐만 아니라 서양의 기독교 사상과의 결합도 시도하고 있어 그가 좀 더 장수했으면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사상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네. 뜻밖의 별세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뭐 이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앞으로 불교가 네. 좀 그 시대를 선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바람이 많은데 네. 짧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말씀을 네. 주신다면요. 네, 요즘 그 나라 안팎이 뭐 우리 다 아시다시피 대단히 어지럽고 세상이 변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분들께서는 그 너무 수준이 높으셔서 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점이 있는 것이지 부처님 가르침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네.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이제 사회 문제까지도 우리가 같이 해결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종단에 혹시 뭐 이렇게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그 뭐 대단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쨌든 조계종 그 출가성들의 그 역할이 아무래도 중대하지 않습니까? 예, 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이니까요. 예, 그래서 조계종 그 스님들께서 이 사부대중과 화합을 하셔서 불교도를 통합적으로 그 힘을 결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네. 지금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네,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일단 그 스님들께서도 내가 그 중생의 귀처니까 중생들이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된다 이런 식의 접근은 보다는 네. 같이 동사섭을 하셔서 네. 이 사부대전과 화합을 하는 네. 것을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교법이 아닌 그 종단의 일반 사무나 세속사에 관해서는 이 전문적인 세속의 그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걸로 보는데요. 승가와 제가의 어떤 네. 그 역할, 네. 분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교계 단체나 네. 특히 저희 불교 방송 같은 불교 매체에도 네. 좀 그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같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자들은 결국 혼자서도 수행을 하고 신행을 해야 되겠지만 또 그 모여서 도반이 되어야 서로 그 밀어주고 땡겨주고 절차탁마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불자들의 이 그 어떤 결집도 그것이 필요하고 네. 또 교리나 뭐 수행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사에 관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의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것을 그 조직적으로 협의도 하고 네.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가 저희 BBS 불교 방송이 개국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네. 좀 특별히 좀 당부하실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뭐 이 언론 매체들이 다 그 몹시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건이 어려운데 뭐 여러 가지를 그 주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불교 방송은 그 단순한 매체가 아니고 이것 자체가 불법 홍포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또 그 시청자들의 수행을 인도하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것을 그냥 일반 직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부처님이 그 성불하신 분께서 맨발로 전 인도를 그렇게 다니시면서 일일이 그 중생을 도우려고 애를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출가 정신으로 감동이 되는 프로그램을 좀 만드셔서 그 부처님의 그 진실한 뜻을 그 중생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네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 질문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대한불교진흥원의 이사로서 또 활동하시고 또 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또 이끌면서 그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도 많이 애를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비전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요즘 뭐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로는 우리나라는 그 이승만, 박정희 등 그 초인적 지도자들의 그 덕분에 자유국가로 건국도 되고 또 오늘날의 이런 경제 수준도 달성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지도자들 덕을 보다 보니까 국민들의 정신 자세가 거기에 못 따라간 측면이 있고 네. 또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국가의 법 질서가 거의 그 지금 와해되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바로잡으려면 누군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옛날처럼 무슨 특정인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 불교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야말로 그 인간이 불성이 있기 때문에 존엄한 겁니다. 네네. 그러한 그 인간관과 그 다음에 이 보살 정신 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본이고 민주주의를 그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가 나라가 여러 번 어려웠을 때마다 불교가 나서서 이 국난 극복의 그 원동력이 되었던 일이 많은데 지금 다시 한번 이 불교도들이 그 마음을 모아서 네네. 나라의 융성을 다시 창조해내야 될 것으로 그런 때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장시간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불교진흥원 구상진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